안녕하세요, 여러백입니다. 오늘은 AFZA의 앞살 1% 맥스피라고 하는 검증인이고 또 인플루언서인 이 사람이 제안한 제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제안서는 소각 관련된 제안서입니다. 1.2% 세금 소각을 하자. 그리고 그 세금 소각이 온체인에서 소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오프체인 거래소들과 함께 소각하는 것을 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지금까지 제안했던 그런 제안서들이랑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거래소에 세금 소각 관련돼서 어떤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하고 했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소각 제발 소각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이번에 이 1% 맥스피가 제안한 제안서는 세금 소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래소들을 컨트롤하는 힘으로 제안서겠죠. 힘이 아니고 제안서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이렇게 세금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제안서가 있다. 그러한 제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의 뭐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세금 소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에 세금 소각 관련돼서 제안서를 제출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제안서 내용이고요. 제목은 LUNC 및 USTC의 오프체인 소각을 올바르게 활성화하는 방법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어떤 강한 어조나 이런 것들은 보일 수가 없는데 세금 소각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는 정도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조금 특이했던 점은 일주일 전에 테라 아고라 클래식 포럼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안은 안티 스팸 봇에 의해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팸 제안서 올렸는데 스팸 처리돼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자기들 블로그에다가 현재 다시 올려놓고 그 블로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와서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 다시 이야기를 하자 해놨고 뭐 지금이랑은 기존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이렇게 투표 상황을 같이 올려놓고 사람들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놨네요. 어쨌든 세금 소각은 논리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의 좀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미지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느낌인데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내용이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존에 뭐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좀 심플하게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LUNC 및 USTC 오프체인 소각을 올바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놓고 검증인이니까 자신들 검증인 마케팅을 한번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처음에 목차를 봤는데 목차는 같이 한번 볼게요. 목차 첫 번째가 오프체인과 온체인이란 무엇입니까? 네, 오프체인, 온체인 다들 잘 아시죠? 간단하게 뭐 이건 보면 되고 그리고 오프체인 소각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교환의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오프체인 소각을 가능하게 하는 당사의 솔루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제안서의 핵심 제안이 될 테고 그리고 저희 제안과 테라시비타, 테라포트 제안과의 차이점 그리고 거래소에서 LUNC와 USTC를 소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인 거죠 나름대로 바이낸스가 과연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떠나야죠. 뭐 모든 거래소가 거래상에서 LUNC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죠. 커미션의 특징, 커미션의 특정 가치,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론적인 증가, 그리고 소각이 우리 커뮤니티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투표 제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마지막에 이 메시지 이런 형식을 띄우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뭐 마케팅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공산당이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프체인과 온체인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전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프체인, 온체인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오프체인은 중앙화된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그런 거래소들이겠죠. 그리고 온체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들 간의 거래를 온체인 거래라고 하죠. 그겁니다. 그리고 오프체인 소각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환의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각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소각 안 하냐? 그리고 해달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소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금 소각 우리가 1.2% 소각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1.2% 바이낸스는 1.2% 세금 소각을 하고 코인은 1.2%안 하고 그냥 0.1% 세금 소각만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1.2% 소각에 동의한 그런 거래소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거래소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3번 오프체인 소각을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 이거는 이제 핵심되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그냥 같이 쭉 한번 볼게요. 반대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부분 차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것은 부분 차단입니다. 거래소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1.2% 세금 소각을 거래소가 이제 거부할 경우에 그 거래소의 주소, 거래소에는 이 루나 클래식 주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해당 거래소에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다. 특히 제재는 거래소 지갑에 들어오는 거래를 수신하는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고객들의 돈일 테니까 고객들의 돈을 다시 찾아갈 수는 있긴 해주지만 돈이 다시 이쪽으로 유입되지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그런 개인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고 거래소에게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아닌 거래소에 특히 해를 끼치기 때문에 최상의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는 코인을 인출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입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요 기능 중 하나의 교환이 박탈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또한 이로 인해 사용자는 낮은 수수료를 위해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소각을 켠 거래소는 사용자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소각 구현을 위한 커미션 도입에 동의하면 이전에 입력한 바이낸스 주소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소가 허용 목록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소각하면은 그 제재를 풀어준다는 얘기죠. 또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선임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두 구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물론 특정 주소는 블록체인에 투표한 후에만 차단되며 블록체인에서 여전히 분산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투표 이거 제안서 올린 거가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거래소가 이렇게 뭐 다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각각 그 거래소마다 투표를 할 거고 커뮤니티가 동의를 했을 때만 그런 차단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요게 이제 핵심 이야기니까 요 주장을 잘 염두에 두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과 테라시비타 제안의 차이점. 이제 테라시비타, 테라포트 이야기하는 거죠.
테라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해킹 관련돼 가지고 해킹이 있었잖아요. 테라포트에. 해킹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개인 지갑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추가해 줄 것을 막 요구를 했었고 했는데 그거랑은 완전 다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라포트 제한은 루나 클래식 출력 및 입력 가능성이 없이 주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이 의심되는 그러한 주소는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의 제한은 해당 주소에 대한 입금 차단만을 의미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입금 차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 첫 번째 버전에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라포트 제한은 블록체인에서 투표하여 주소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해킹 지갑으로 의심되는 것은 무조건 차단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갑을 차단하는 것마저도 투표에 의해서 차단을 한다. 그리고 테라포트 제한은 해커의 주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커는 동일한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한은 반대하는 교환의 주소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소 주소를 차단하는 거지 개인 사용자들의 주소를 차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 주소와 거래소의 지갑은 매우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따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LUNC, USTC 소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교환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차단된 지갑을 대체할 새 지갑을 생성한다. 거래소들이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소가 거래상에서 LUNC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각에 동의하고 지갑의 기능을 되돌립니다. 이렇게 거래소들이 이거는 뭐 일일이 따로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하는데 크게 의미 있는 멘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중요하죠. 상당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바이낸스 거래소는 대부분의 LUNC 거래를 호스팅하므로 그들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는 CG가 거의 95%의 가능성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첫 번째, 거래소 책임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1.2% 소각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 다른 거래소에서 정직성을 보장한다면 바이낸스가 우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의 증권거래소에서 구매 및 판매로 0.1%를 태우고 있습니다. CG는 LUNC를 태우고 싶지만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1.2% 소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래소들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손해가 커지니까 안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위와 같은 그런 형태를 띠면은 당연히 바이낸스도 소각을 할 거다. 그 얘기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동의하고 그가 자신의 커미션을 소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다른 거래소가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소의 사용자는 계속하기 위해 바이낸스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거래량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바이낸스가 오히려 이득이 될 거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무조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태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체 바이낸스 거래소가 오프체인 소각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갑이 차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다른 경쟁 거래소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100% 오프체인 소각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하나 이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발의 총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이낸스는 이미 많은 코인을 소각했고 여전히 소각 중이며 이 제한은 그 소각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무조건 소각에 참여를 할 것이다.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소가 거래상에서 루나 클래식을 제거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거래소들이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답변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모든 인기 있는 교환이 거부되면 100% 루나 클래식과 함께 일할 기회를 대가로 소각에 동의할 교환이 100%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그것은 인기가 될 것입니다. 루나 클래식은 매우 인기 있는 코인이며 보유자들은 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요는 공급을 창조하지만 조만간 그러한 교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각된 바이낸스 또는 MXC 나는 그들이 새로운 사용자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자신 있는 그런 멘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커미션의 구체적인 가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환에 대해 0.2%의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설치되며 오프체인 및 온체인 거래를 동일하게 만듭니다. 1.2%와 같이 너무 큰 값은 큰 수수료로 인해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을 크게 줄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우리와 협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0.2%가 최적의 값입니다. 거래소의 메인 네트워크에서 소각 수수료 0.2%라면 매일 엄청난 양의 LUNC와 USTC가 소각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빨리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제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산식을 넣어놨는데 다른 거 볼게요. 그리고 불타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소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투표 제한. 그리고 이제 이 메인 제안입니다. 제안 1. 이 제안에 대한 논의는 7일 후에 블록체인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아고라에다 올라왔죠. 블록체인에서 블랙리스트 기능 개발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특정 주소를 보충할 수 없지만 이 주소에서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은 남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제안했던 것들 그거 진짜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및 테스트 완료 후 우리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우리의 조건을 모든 거래소에 알리기 위해 즉 매월 공개 보고서를 통해 현물 및 마진 거래 0.2% 루나 클래식 및 USTC 소각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교환에 2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네, 이거는 바이낸스가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 했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2개월 기간 만료 7일 전 마음이 바뀌거나 새 지갑을 만들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교환을 모니터링하여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교환 주소를 차단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짜로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번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거 처음 제가 이거 읽어보기 전에는 이 멘트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너무 독특해요. 네트워크에서 1.2% 소각이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커뮤니티는 거래소에서 소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거래소 소각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고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반대하는 거래소가 우리 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는 보장, 소각되는 코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 그리고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소각 구현 버전을 제공하십시오. 비판한다면 제안하십시오. 제공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막지 말고 친절하게 물러나십시오. 강하죠. 그리고 고객을 잃을 교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소에 굽기를 켜도록 요청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자신의 지금 제안이 타당한 제안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피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네요. 네, 상당히 즉흥적인 이런 제안서는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도 있고 그 흐름도 있는 그런 제안서입니다. 아무튼 이 제안서가 가지는 의미가 또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스탠스를 벗어나서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스탠스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지금 이런 딱 자세를 한번 다른 자세를 취해 봄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전환, 이런 시야를 바꿔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제안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소각 관련된 이런 제안서를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좋은 제안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서와 또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